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어떤 분이시죠? 저는 보로철거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보로철거 대표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길. 지금이 9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참 엄청 빠르게 철거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저희 공정 자체가 아무래도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출근 이후에 9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가 좀 생명을 볼 수 있죠. 지금 아파트 한 34평 정도 되잖아요. 지금 팀원들이 4분이 들어오셨는데 철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하루 왼종일이라고 보시면 돼. 9시부터 한 5시까지. 그리고 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대뜸 물어볼게요. 네. 한 대 얼마 봅니까? 그거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저희 같은 업이 매일 일이 있고 매일 현장이 있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그 정도 하면 400, 500?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고요. 될 때도 있고 또 넘어설 때도 있고 그런 거. 이거는 플라스틱 소재나 나무 소재나 일일이 다 구분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구분시키진 않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폐기물이 일어나니까 비용적으로 다 소비자분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해체를 다 해서 폐기물량을 잘 줄이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일이 되게 험하다, 그죠? 그렇죠. 저희 뭐 철거는 일단 때려 부수는 게 일이니까 아무래도 험한 수밖에 없고 뾰족한 것도 많고 날카로운 것도 많고 옆에 지켜보는데도 막 튀고 장난 아니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작업하는 거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 좀 풀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풀렸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직업이 되다 보면 일이다 보니까 풀리는 느낌보다 쌓이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중구난방으로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역시 철거는 뭐 다 때려부으니까 어지럽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빨리빨리 싣고 나갈 수 있게끔 사이즈별로 다 이렇게 재놓고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옮기면서 한 자리에 저희가 묻어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사실 이렇게 손발이 맞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가구 철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아무래도 폐기물도 많고 부피가 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점이 네. 메인 오더를 준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도 그 네. 허가를 다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 걸로 많이 오시겠다. 어마어마하죠. 저희는 일상입니다.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생겨도 결국엔 어르고 달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 말고는 없죠. 일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진짜 대화 안 되면 철수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항상 죄송합니다. 달고 살죠. 저희는. 지금은 업체가 불러서 한 거지만 네. 개인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다 잡고 설계 다 잡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보통 뭐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무래도 철거지만 인테리어 공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공정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려도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감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죠. 사실 그 철거라는 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더 받고 덜 받고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크게 차이 없죠. 사실 많이 뜯어내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고 이러면 비용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분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려서 이렇게 마감하면 굳이 비용 들어서 안 뜯으셔도 되고 비용 들어서 마감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철거 공정 자체는 거의 80%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지만 엄청난 디테일한 기술력이라는 그런 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철거 업체의 차이점이 사실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뜯으면 되긴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몰딩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뜯을 때 내가 수리 안 하는 부분이 손상이 없게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희는 빨리 하고 나가면 되지만 후공정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목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가 세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건비가 이제 또 더 들어가게 되죠.
안 힘듭니까? 덥습니다 너무. 근데 이 실는 것도 되게 정갈하게 실래요. 생각보다는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러실 수 있어요. 이래야 많이 실려서. 그렇죠. 대충 쌓으면 이제 잉여 공간이 생기니까. 보통 점심 먹을 때 현장에서 계속 먹어요. 그 웬만하면 좀 현장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걸 추구하긴 하는데 요새 비도 오고 날도 덥고 그러니까는 시간상으로 현장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웬만하면 현장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먹기도 합니다. 진짜 꿀맛 같겠다. 노가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얼쭈 그래도 거의 철거가 다 돼가네요. 네.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금액이 비싸지니까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최대한 하고 있죠. 그래야지 또 소비자한테 장가가 좀 더 되니까. 네, 이 철거 시장이 어렵습니다. 초보자가 덤벼들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진입장벽으로 치면 사실 철거가 높진 않아요. 사실 높진 않은데 이게 누구나 신체 건강하고 체력 좋고 하면 연장도 뭐 큰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덤벼들 수는 있는데 소비자의 만족도라든지 업체 만족도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력이 그래도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좀 배우고. 네, 배우기도 확실히 필요하고 이게 무작정 뜯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거를 조심해야 돼. 이런 정도의 기초 상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거래처라든지 이런 능력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뭐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거 약간 알루미늄이나 철제들이 따로 모아놨는데 이거는 뭘까요? 저희가 요거는 따로 모아서 우물상에 갖다 줘서 저희 약간의 뭐 기름값 뭐 그 정도 요런 게 이제 사실 소비자들한테 페이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폐기물로 가면 다 폐기물 값일 건데 따로 분리해서 저희도 뭐 금액으로 관정이 되니까 요런 게 뭐 페이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직업들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데 쉽게 버는 거 없어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마루 걷는 작업이잖아요. 예, 맞아요. 마루 걷는 장면 보면은 기계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이런 장면이 있던데. 저희가 흔히 그 덜덜이라고 흑등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특별한 장비 없이 요 따로 하나면 충분히 철거가 가능합니다. 아, 나이스. 야 방금 이건 쾌락이네. 이런 거 캐라. 나이스 캐라. 이 딱 4인 팟으로 하는데 나름의 업무 분장이 다 있네요. 아, 다 있습니다. 이 업무 분담 없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죠. 눈치 보고 딱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착착착 들어가서 치게 되죠. 같이 한 경력이 그래도 있어야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신규로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보통 일 알겠다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들죠. 이게 아무래도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맞출 때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업무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시간 투자가 당연히 또 필요하겠죠. 이제 철거는 다 했어요, 그죠? 그죠? 지금은 어디를 합니까? 이제 또 다음 일정이 남았죠. 우리 폐기물 열심히 실었으니까 이제 폐기물 버리러 가야죠. 폐기물 처리장. 일이 끝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철거업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저 녹산의 삼성 회사의 생산직과 설비 보전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라는 게 맨날 틀에 박힌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마니 좀 빠지게 됐어요.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장판, 자재 쪽 배송이랑 영업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인테리어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업이랑 자재 배송이나 뭐 장판 요런 거를 한 2년 정도 하고 인테리어 쪽에서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2, 3년 그러다가 이제 철거로 넘어오게 됐어요. 삼성전자 같으면 네. 생산직이든 뭐 설비 일이든 뭐 네. 뭐든 간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남들은 그만둔다고 할 때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거 자체만으로도 약간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긴 있죠, 사실은. 와 근데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것도 결혼한 상태에서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결혼한 상태로 애도 있는 상태로 그만뒀는데 사실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만둔 거였어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내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고정적인 수익보다는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하는 만큼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철거가 아니고 또 인테리어도 몇 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인테리어를 하다가 철거면부터 시작 손님 피드백 받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철거는 거의 일의 90%가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새는 추세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워낙 카페라든지 이런 데 철거 같은 것도 노출이 많이 돼서 예전에는 뭐 9대1 정도로 업체가 구였다면 요새는 제가 볼 때 한 6대4 정도는 되지 않을까.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철거는 마감을 짓는다거나 완성도를 높이는 공정은 아니니까 인식 자체도 그렇거든요. 누가 해도 된다. 싸게 다 뜯어놓고 비싼 돈 들여서 이쁘게 만들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철거만 셀프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좀 목수랑 비례해서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5시에요. 네. 하루를 이걸 따라다니면 느낀 건데 저는 그냥 막 뜯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일이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 이게 보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보고 느껴주시니까 또 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합니다. 다른 노가다 현장들보다는 이 자체 스타트 시간이 좀 늦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다세대 주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또 규정 안에서 저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철거 견적을 인테리어 회사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직접 보러 가는 경우에 네. 갔을 때 한눈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나오겠다, 얼마 정도의 양이 나오겠다, 네.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대략적으로는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얘기를 했다 금액이 달라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장에서 이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진 않고 대략적인 금액만 던져드리고 무조건 사무실 가서 세부적으로 낸 다음에 정확한 금액만 말씀드려요. 어릴 때 네. 군대 제대하고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맘때쯤에는 저런 거 할 바서 그딴 거 보면 폼지기면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철거인들만의 또 낭만이 있어요. 그 낭만이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이렇게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진짜 내가 땀 흘린 만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속임 없이 젊은 분들이 유입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더러운 것도 많이 만지고 현장도 사실은 열악하잖아요. 오래 못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사실 단기간에 뭐 알바식으로 와서 하는 1급으로 치면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그 돈맛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좀 일찍 도망가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남 밑에서 계속 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빨리 배워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독립하면 결국에는 경쟁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사긴 한데 철거는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철거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또 협업을 하는 거죠, 저희끼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독립을 해서 이 확장성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일도 같이 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필요할 때 같이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리면 이거 얼마예요? 요렇게 버리면 약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네. 와서 또 바로 뭐 컴퓨터 켜고 일을 하네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만들어주고 소비자 미팅하고 매출 미팅하고 해야 돼요. 흔히 말해 노가다 5시 끝났으니까 뒤에 탱자탱자일 줄 알았는데 그런 워라밸을 생각하신다면 일찍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네. 가장 뿌듯했던 경우랑 가장 거지 같았던 경우가 하나씩만 꼽자면 뿌듯했던 현장은 리액션이 좋은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 너무 싸게 너무 고맙다면서 철거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다. 그런 현장이 사실 제일 뿌듯하고요. 가장 별로였던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분명히 철거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철거 내용이 아니래.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또 물어줘야 돼요.
그런 현장들이 한 번씩 간혹가다 생겨요.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리스크거든요. 인건비대로 다 나가는 거고 경비대로 다 나가는 건데 일은 다 했는데 마이너스 볼 때 그런 현장이 사실 제일 속쓰리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다녀보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 일 자체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살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자부심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좀 뭔가 리마인드 되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영업자 길 출연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주변에 다른 자영업자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죠.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이 부식이님 통해서 한 번쯤은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영상을 찍으면 또 부담만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리마인드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약간 고난도 있었을 거고 힘든 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되짚어 본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뭐 예전에 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헛된 노력은 다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연계되고 내가 했던 일들이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맨 땅에서 시작하니까는 처음부터 끌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사실 힘들긴 힘들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가장 고마웠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던 우리 박 대표, 박정준 공동대표한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준 인테리어 경험을 하게 해준 강병우 대표한테도 사실 고맙고 저한테 가장 뒤에서 힘이 되는 거는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없으면 사실 이런 원동력이 안 될 텐데 뭐 사업을 벌린다고 하면 좋아하는 집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에서 저한테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뭐 신뢰도 주고 그런 우리 가족들한테 가장 고맙습니다. 제가 표현이 되게 서툴러요. 이런 말 사실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 진짜 사랑하고 아빠 고생하는 거 맨날 인정해주고 아빠 어디 다녀왔어 힘들었지 하는 우리 딸 모은이 하은이 아빠가 끝까지 너희는 책임지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 와이프랑 전부 다 우리 가족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고마워. 자영업자 길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리고 모든 순간에 내게 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